네, 안녕하세요. 사진가를 위한 진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진행하고 있는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입니다. 오늘 시간은 파트 3,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제대로 알기의 두 번째 시간이죠. 모니터 캘리가 해주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 중요한데요. 캘리브레이션이 해주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하면은 그냥 알아서 모니터를 잘 교정해주고 정확한 색상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서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 3번 모니터 다 똑같이 이미지가 나와야 되고 프린터도 똑같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그렇게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 모니터와 2번 모니터, 3번 모니터 색상이 다 달라 이러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원론적인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있어서 건드려주는 부분과 건드려주지 않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 블로그에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의 올바른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내용을 참고로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캘리브레이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어떤 부분을 건드려 주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스파이더4 엘리트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스파이더4 엘리트 실행하시고 랩탑, 저는 지금 맥북 에어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랩탑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제조사나 모델 선택하고 색역이나 백라이트 이런 것들 선택하고 나면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본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 설정이 캘리브레이션이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건드려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것이 감마죠. 톤 재현 특성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감마 값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2 감마가 기본이라는 것, 맥이든 윈도우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뭔가요? 화이트 포인트죠. 색 온도입니다. 켈빈 온도 단위로 표시되어 있는 뭐 6500이나 9300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 온도를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은 네이티브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이트니스라고 해서 모니터에 밝기가 있겠죠. 그래서 밝기는 뭐 100칸델라, 120칸델라, 뭐 프린트 용도라면 아니면은 좀 밝은 용도에서 사용하시겠다. 뭐 그럼 200칸델라 내지는 노트북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네이티브라고 하는 원시 밝기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필요도 있으시죠. 사실 노트북에서는 밝기를 특정 밝기 값으로 교정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 밖에 나가서 쓸 때도 있고 실내에서 쓸 때도 있고 명실에서 쓸 때도 있고 한밤중에 쓸 때도 있고 막 여러 상황이 많잖아요. 이런 상황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밝기를 밝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노트북이기 때문에 노트북에서는 사실 밝기를 어떤 특정 그 휘도 값으로 딱 교정을 한다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노트북에서는 네이티브를 사용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감마 이제 톤 응답 특성, 톤 재현 특성, 그 다음에 색온도, 밝기, 휘도죠. 그래서 요새 세 가지 값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셨을 때 교정되는 값입니다. 사실 요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어드밴스드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설정이 있습니다만 다 이 세 가지 중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커스텀 타겟 들어가 보시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BT709로 할 것이냐, 시네온으로 할 것이냐, NTSC냐, 팔세캄이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특수한 용도, 영상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나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고유한 타겟 값을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톤 재현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밸런스 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회색 개조를 톤 재현 특성 그 이제 교정하는 동안에 그 회색 개조를 얼마나 뉴트럴하게 중성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를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으로 하든지 끄든지 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역시 톤 재현 특성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보시다시피 결국 이러한 설정은 스파이더뿐만이 아니라 다른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건드려주는 속성은 지금 보시는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흰색이 색상이죠. 색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톤 제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섀도우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 중성통 부분의 톤 디테일, 그라데이션 특성, 제한 특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뭐 예를 들면은 섀도우 부분의 톤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감마를 낮추시면 돼요. 감마 1.8, 1.8 이하로 줄이시면은 바로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정상적인 값은 아니죠. 그 다음에 흰색의 휘도, 밝기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의 휘도. LCD에서는 검정색의 휘도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스파이더와 같은 소프트웨어에서도 검정색의 휘도를 굳이 건드리시겠다면 건드리실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기본적인 설명에서는 백색의 휘도만 다루시게끔 되어 있어요. 백색의 휘도만 다루시게끔 되어 있지만, 난 죽었다 깨도 흑색, 검정색의 휘도도 건드려야 돼 라고 하시면은 다른 모드로 가시면 돼요. 이 전문가 모드라고 해서 익스퍼트 콘솔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루미넌스의 블랙 루미넌스 조절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LCD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미 없습니다. 단언 건데요. 네, CRT 모니터 사용하시거나 뭐 PDP를 쓰시거나, 커브드 올레드를 내가 12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얘를 모니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고 싶어, 뭐 그런 경우에는 블랙 루미넌스 건드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LCD에서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 그 스파이더의 모드에서는 이렇게 흰색의 밝기 조절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보셨고요. 자, 다른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디스프칼 GUI라고 프리웨어죠. 네, GPL 라이선스 프리가 되는 공개 배포판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캘리브레이션 세팅해 보시면은 화이트 포인트 해가지고 색온도 조절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화이트 레벨, 얘가 백색의 밝기죠, 휘도입니다. 그래서 커스텀으로 해서 뭐 나는 200칸델라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할 거야, 그 다음에 뭐 블랙 레벨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LCD에서는. 그 다음에 톤 커브, 톤 재현 특성입니다. 자, 어려우시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해주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색온도, 톤 재현 특성, 모니터의 밝기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닌 것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해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고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니터의 컬러 재현 특성 중에 하나인 색역입니다. 색역. 색상 재현 영역이죠. 색상 재현 영역은 캘리브레이션이 건드려주는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1번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했어요. 2번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했어요. 톤 재현 특성이 비슷하고 백색의 색온도가 비슷할진 모르겠습니다만, 적색, 녹색, 청색과 같은 원색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된 게 아니죠. 캘리브레이션은 걔네들을 원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에도 쭉 써드렸는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좀 어느 정도 좀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과 색역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색역은 캘리브레이션이 교정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캘리브레이션은 모니터를 sRGB 또는 어도비 RGB 색공간으로 교정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한 가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모니터를 sRGB로 맞춘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모니터를 어도비 RGB로 맞춘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캘리브레이션을 왜 하나요? 이유가 없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아랫부분에서 색역을 다루어 주게 되죠. 바로 프로파일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캘리브레이션을 완료하신 이후에는 요런 류의 화면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sRGB 색역은 요런데, 색공간은 요런데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색역은 요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녹색이 sRGB 색공간이고요. 빨간색이 제 맥북 에어의 색역이에요. 저는 맥북 에어 아주 저렴한 레티나도 아니고 그냥 TN 패널을 사용하다 보니까 색역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캘리브레이션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자, 제가 프로파일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파일은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컬러 출력 특성을 고지곧대로 파악해서 고지곧대로 기술해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맥북 에어는 녹색이 요만큼 나오고 빨간색이 요만큼 나오고 파란색이 요만큼 나온다 라고 정확하게 기술해주는 게 프로파일의 역할이지요. 캘리브레이션에서 색역을 건드렸나요? 빨간색, 녹색, 청색을 건드렸나요? 안 건드립니다. 아까도 보셨죠? 캘리브레이션이 해주는 건 백색의 밝기, 백색의 색온도, 톤 재현 특성이었어요. 색상, 물론 톤 재현 특성을 건드리면 뉴트럴한 회색을 가져가다 보면 청색, 녹색, 적색이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원색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역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고 색역을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해서 프로파일로 만들어주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파일과 캘리브레이션을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셔서 오해를 하시는 건데,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는 백색의 색온도, 백색의 밝기, 그리고 전반적인 톤 재현 특성을 건드려주는 거고요. 캘리브레이션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프로파일을 만들어주죠. 프로파일을 만들 때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컬러 출력 특성. 그래서 색역은 요렇고, 색역 나왔습니다. 색역. 그래서 색상 재현 영역은 요렇고, 그 다음에 톤 재현 특성은 어떻고,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컬러 재현 특성을 전부 다 상세하게 기술해 주는 게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sRGB는 요런데 제 모니터는 요런 거예요. 그럼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지요. 요건 어디서 다루게 될까요? 스파이더가 다룰까요? 아니죠. 어디서 다룰까요?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른 샘플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노란색의 그래프는 제 광색역으로 사용하는 30인치 이제 그 모니터의 색 재현 영역이에요. 어도비 RGB 색 공간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빨간색의 영역입니다. 다르죠? 그럼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아닙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죠. 제대로 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이 차이는 누가 보장을 한다고요? 포토샵이 해준다고요. 포토샵이든,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뭐가 있나요? 포토샵, ACDC, 파이어폭스 등등등 많았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런 작업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포토샵을 실행하시면 무조건 모니터 프로파일을 땡겨옵니다. 노란색이죠?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정보를 땡겨와요. 그리고 이미지를 열었어요. 이미지를 딱 열었더니만 얘가 어도비 RGB 색 공간을 가진 이미지예요. 그러면 이 두 정보를 가지고 포토샵이 계산을 해서 우리 주인님은 지금 보이시는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컬러를 줄여야겠고,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컬러를 또 줄여야겠고 해서 보여드려야 우리 주인님이 정확한 색상으로 보실 수 있겠구나라고 파악을 해서 재계산을 해서 렌더링을 해서 컬러에서 렌더링이죠. 결국 렌더링을 해서 리매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포토샵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색역에 대한 조정은 스파이더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캘리브레이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포토샵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다시 예제입니다.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 캘리 했어요. 녹색이 이상하게 나와요. 1번의 녹색과 2번의 녹색이 틀려요. 캘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 다 프로파일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두 개의 프로파일을 누가 땡겨옵니까? 포토샵이 땡겨오죠. 그래서 동일한 이미지 파일 여기도 띄우고 여기도 띄우면 어떻게 돼요? 포토샵이 이 모니터는 색역이 요렇고 이 모니터는 색역이 요렇구나 해서 알아서 재계산해서 정확한 컬러로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이 해주는 건 흰색의 색상, 흰색의 밝기, 흰색의 색상이라는 건 색온도죠. 그 다음에 톤 재현 특성. 캘리브레이션이 해주지 않는 것은 색역의 조정입니다. 색역은 캘리브레이션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누가 건드리죠? 포토샵이 건드립니다. 어떻게 건드리죠? 프로파일을 땡겨와서 건드리는 것이죠. 프로파일을 왜 땡겨오나요? 모니터의 컬러 출력 특성, 모니터의 색역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니터의 원시 색역,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색역을 파악해서 포토샵이 조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나온 프로파일이 해주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가 많으시고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시거나 혼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의 모니터 좋은 모니터 갖고 계시면 OSD 엔드 버튼 누르시면은 뭐 어도비 RGB 모드도 있고 sRGB 모드도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모니터가 편의상 제공해준 색 공간 에뮬레이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도비 RGB 모드를 놓거나 sRGB 모드를 놓으면은 모니터의 색역을 sRGB로 줄이거나 어도비 RGB에 맞추거나, 좋은 모니터일수록 잘 맞춰주고 저렴한 모니터일수록 거의 안 맞죠. 그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캘리브레이션은 어떤 모드에서 해야 될까요? sRGB도 아니고요, 어도비 RGB도 아닙니다. 스탠다드나 커스텀 모드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 색역. 그러면은 어도비 RGB나 sRGB 모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나요? 컬러 매니지먼트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 프로파일이 뭔지도 모르실 때,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실 때 편의적으로 광색형 모니터인 경우에 색역이 너무 밝으니까는 모니터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컬러 매니지먼트가 뭔지도 모르고 센서가 뭔지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대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에뮬레이션 기능을 집어넣는 것이죠. 어도비 RGB나 sRGB로 바꿔주는 에뮬레이션 기능을 넣는 거고요. 이런 에뮬레이션 기능은 컬러 매니지먼트나 캘리브레이션이나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에이조도 제공하고 있고 델도 제공하고 있죠. 그쵸? 예, 이런 기능들.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러 매니지먼트하고는 좀 상극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컬러 매니지먼트를 하신다. 그러면 어도비 RGB나 sRGB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광색형 모니터를 구매해 놓으시고 모니터에 이제 프리셋 기능을 누르셔가지고 sRGB 모드로 에뮬레이션을 돌리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캘리브레이션을 하세요. 그럼 프로파일은 어떻게 될까요? sRGB에 맞춰서 프로파일링이 되죠.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하세요. 제대로 사용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정말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광색형 모니터를 그냥 제가 그냥 웃는 말로 말씀드립니다. 포르쉐 1단계어만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뮬레이션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캘리브레이션이 해주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를 좀 확실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이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의 올바른 이해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캘리브레이션의 대표적인 하나의 속성인 화이트 포인트, 그 다음에 감마, 밝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포인트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럴지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거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프에 너무 많은 의미를 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CIE의 이제 국제조명위원회의 YXY라는 그래프를 이제 두고 그 모델 하에서 어떤 색 공간을 올려놓고 색역을 올려놓고 비교를 한 건데, 얘가 요만큼 차이가 나고 요만큼 차이가 나고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것도 아까랑 보셨던 동일한 모델이죠. YXY 모델입니다. YXY 모델에서 비교를 하셨을 때 이렇고요. LAB라는 색 모델로 비교를 하시면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LUV라는 모델을 놓고 비교해 보시면 또 이만큼 차이가 나고 어디서는 또 이만큼 또 비슷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모델에 올려놓으셨느냐에 따라서 컬러가 비슷해지기도 하고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색 모델, 컬러 모델이라는 것은 2차원으로 보시는 건 거의 의미가 없으세요. 무조건 3차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3차원이 라이트니스, 밝기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차원으로 보셨을 때 LAB는 요렇고, LUV는 요렇고, YXY는 요렇고 차이가 있게 됩니다. 2차원으로는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여기저기 이제 어떤 뭐 리뷰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보면은 요 2차원 그래프 가지고 얘는 색공간이 이렇고 얘는 색공간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얘는 모니터가 더 좋고 더 정확한 색상을 표현하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보거든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3차원 그래프에 올려놓고 컬러 모델에 따라서 짚고 넘어가 보면은 아주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원 그래프, 특히 YXY 모델 안에서 뭐 이렇게 모니터 비교하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 모델이 더 좋네, 나쁘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한 오류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들, 컬러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들 다 이런 식으로 전후 비교 뭐 내지는 프로파일 오버뷰, 지금 요거 이제 프로파일을 딱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색역은 요래요 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서 어떤 모니터는 여기가 조금 나갔고 여기 조금 더 많이 나갔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실제로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짓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뢰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데이터에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각 컬러 모델별 차이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제가 좀 오늘도 짧게 끝낸다고 했는데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의 차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can have an edge, I'll take it. I'll take better color. I'll take better images. My name is Sarah Silver, and I'm a fashion and beauty photographer here in New York City. I've been shooting in this place for 10 years, and I'll tell you, color is my thing. This is an immensely competitive industry, and there are a lot of great photographers out there. I'll take any advantage I can get. If I've got better color, that'll push me right ahead. I love working in this city. I love how fast it is. I love how there's always something different. Every day there's a new challenge. Every day there's a new shoot. I gotta keep up with everything that I'm doing. The best way to do that isn't a printed portfolio. It's putting all the pictures on my iPad. Everything has to look perfect right from the get-go. I walk into a meeting, color's right, I'm happy. I've been using Datacolor products for over 10 years, and the same calibration perfection that I get with my monitor, I can now get on my iPad. That's amazing. The native color on the iPad is just not good enough for a professional photographer. It's great for pictures of your friends, but if you care about color the way I care about color, it has to be perfect. This shot is so disappointing when it's not calibrated. The orange has no pop, the makeup just falls flat. It's not a great shot at all. Look at it calibrated, it makes a huge world of difference. Suddenly, you've got dimension, you've got a beautiful shot. The Spider Gallery application is fantastic. It is so easy to use. I click on the application icon and click on View Photos. Scroll to the picture I want to see. And right there, uncalibrated. It doesn't look right. You can toggle back and forth between calibrated and uncalibrated, and you really see a difference. It's amazing. So much better calibrated. The best part is I can now take my calibrated image, take a screen cap, and use it in any other iPad application. If I can make my images better, if I can make my images look better, I've already got an edge.